안녕하십니까. 1월 7일 금요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약세입니다. 장 초반에는 208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2088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이라는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하지만 실적 발표 시기를 맞아서 기대 수준이 다소 약해진 가운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자 수가 예상보다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아서 관망세가 짙은 하루인데요. 장중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던 코스닥 지수는 현재 상승 반전한 상태 53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죠. 오늘 원화 강세 영향을 받아서 여행주, 항공주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증시전략센터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고요.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 선물 드리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 그리고 대한민국 2030 지금 당장 주식투자 시작하라, 이렇게 두 권의 책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경제TV에서 샘플러스라는 증권 전문가 방송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주말의 활동 반마심까지 더해지면서 양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3대 지수가 소폭 하락으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포인트 하락한 208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89포인트로 어제 종가를 소폭 상회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바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208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어제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물이 지수에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코스피 지수는 0.1%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대형주 위주로 팔면서 2,000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장 매수 우위를 보이던 개인이 오늘도 2,5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도 소폭 121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코스닥은 0.9포인트 오른 535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36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도가 증가하면서 장중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530포인트 중반의 횡보 움직임 이어가면서 5일선 지지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6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모두 소화하면서 기관이 6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28억 원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천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오늘 보합권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원 40전 상승한 1115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11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스페인도 국제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유로화가 상승하자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를 저점으로 인식한 수출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낙폭을 줄이고 이 시각 상승 반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를 받으며 어제 상승했던 보험주가 오늘장까지 추가 상승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으로는 차익실현 매물도 수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삼성화재가 0.9%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가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해상과 삼성생명, 대한생명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업종입니다. 여행주까지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화 강세가 예상되면서 여행업계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두투어와 하나투어가 6%, 7%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유투어가 1%, 롯데관광개발이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기름값을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정유주에서 석유화학주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SO일이 4%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GS가 2.5%, SK에너지가 3%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석유주인 혼담석유와 하나케미칼도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동결할 것이란 소식에 전기 가스업종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삼천리는 보합권에 있습니다.
대구 도시가스가 6%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2.4%, 지역난방공사가 3% 이상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주의 대장주인 포스코가 오늘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철강 금속주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데다 대한통운 인수에 대한 재료까지 겹치면서 1%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1.5%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하이스코와 동국제강도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2088포인트로 소폭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돌아선 이후에 535선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나오셨고요. 또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강지석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투자 전략 토크 시간입니다. 어제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을 시켰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피해를 받는 업종이 단연 건설업종일 텐데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건설업체나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리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역발상 전략으로 이럴 때 건설업종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사보자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오늘 관련해서 건설업종 2011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기준금리가 꾸준히 오를 거라는 것 다들 예상을 하고 계셨고요. 건설업 경기는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은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먼저 박양주 연구원님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2011년도 건설업종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거기에 앞서서 작년이었죠. 2010년에 그 업종별로 그 수익률을 보면은 그 수익률 상위 업종에는 그 IT나 자동차, 그리고 기계업종이 상당히 수익률 상위 업종으로 뽑히는데요. 반면에 금융업종이라든가 건설업종은 작년에 시장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익률이 안 좋았던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1월 들어와서 건설주의 강세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에서 물가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전셋값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그 주택 공급 물량을 많이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그 주택 건설 비중이 높은 건설주들에게 단기간에 약간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PF가 많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중소형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 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무 구조가 탄탄한 건설주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도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셋값이 증가하면서 전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월세를 찾는 사람보다는 전세를 찾는 수요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중소형 주택을 더 건설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주택 비중이 높았던 건설업종도 금년도에는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해외 그 플랜트 사업을 많이 하는 건설주를 보자는 의견도 있던데요. 강지석 과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건설업종이 좋다는 건 같은 의견이신가요, 일단? 네, 건설업 쪽이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은 저도 역시 박양주 연구위원님하고 동의하는 바이고요. 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1월, 12월 동안 그 새로 신규 분양을 했던 아파트 그 분양 건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작년에 한번 해봤었는데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전체적으로 거의 미분양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국내 그 아파트 주택 건설 쪽보다는 제 생각에는 해외에 있는 플랜트 사업 쪽으로 보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수익률이나 뭐 매출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가장 큰 예로 들어서 뭐 GS 건설 같은 뭐 중동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대림산업 같은 그런 플랜트 위주의 그 그룹
사업이 짜져 있는 건설사 위주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이나 GS건설이 그래도 주가는 그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접근해보는 건 어떻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일단 어저께 그 시장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 자체가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뭐, 여러 시각의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의견이 팽배하고 있는데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도 조정이 일어난다면은 그 조정의 시기를 찬스로 생각을 하고, 매수에 적극 동참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플랜트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나중에는 뭐, 아파트라든가 뭐, 주택 경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건설업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3월달 이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건설업이 아마 조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미분양 물량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좀 어렵겠고 해외 플랜트 수주가 많은 건설업종을 보자라는 말씀을 강지석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좀 전에 박양주 연구원님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도 PF 비중이 없는 종목들은 매수해볼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뭐 작년에 건설주의 주가가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PF 부실에 따른 그 우려감 때문이었는데요. 네. 근데 반면에 그 PF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중소형 건설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선반영이 돼서 주가는 지금 최근에 상승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으로는 그 한라건설과 계룡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방 거점 건설 회사인데요. 주로 이제 주택 부분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PF에 대한 부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무 구조에 대한 부담감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업종이 다시 한번 바닥을 치고 강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들 중소형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한라건설과 계룡건설 역시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에 들어가 보는 건 역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추세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와 오늘 장 초반에 건설주가 잠깐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조정을 보일 때마다 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에 따른 건설주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의 종목 배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양주 연구원님께서 들고 계신 포트의 종목을 확인해 보죠. 화면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현재 4가지 종목을 들고 계신데요. 예, 증시전략센터 10분의 전문가 중에서 최고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Y솔입니다. 수익이 36% 이상 나고 있고요.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률입니다. 12월 17일에 8,750원에 매수를 했었던 종목인데요. 증권사들이 잇따라 저평가 분석을 내놓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YG1 역시 2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주로 꼽아주셨던 종목이었고요. 예스24 10% 넘는 수익, 그리고 지난주 매수가 됐던 세한미디어 비디오 테이프 사업을 하고 동남아시아가 타깃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한 주 만에 7%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예, 박양주 연구원님 매도하실 종목은 없으시고요. 4가지 종목 들고 계신데요. 종목 점검 좀 해주세요. 네, 그 세한미디어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상승 추세에 좀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세한미디어의 투자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일 때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기업이 상당히 강한 주가 상승률을 나타낼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한미디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턴어라운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배경에는 그 비디오 테이프 사업이 과거에는 적자 사업부였는데 작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흑자로 전환을 했다는 점이고요. 하나의 또 성장성 측면에서는 세한미디어가 2차 전지 양극할 물질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양극할 물질에 대한 그 신규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올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지난번에 고점을 지금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 9월인 약 6,950원의 고점을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보고 제가 판단할 때라도 지난번에 고점 돌파는 상당히 쉽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한미디어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세한미디어를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종목은 없으신가요? 네, YG온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최근에 YG온의 그 상승 탄력이 상당히 많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YG온 같은 경우도 실적 증가세가 올해 가장 좀 두드러지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차트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상당히 거래가 많이 터졌었죠. 거래가 터진 이후에 주가가 약간의 좀 횡보 국면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만 놓고 볼 때는 약간의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의 폭은 크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약간의 더 조정이 나타난다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YG온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분이시라면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 약 4,300원 정도까지의 조정이 나타난다면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박영정 의원님. 네. 한 종목만 더 여쭤볼게요. 예. Y솔이 벌써 수익이 36%가 났거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상장하고 나서 오늘 장중에 또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증권사들이 잇따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보는 건 어떻게 좀 많이 부담스럽겠습니까? 네, 최근 일주일 만에 단기간에 그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지만요. 예. 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그 Y솔의 주가 상승은 더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관심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고 이동통신이 3G에서 이제 4G. 지난주 CES에서 삼성전자 사장이 4G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빨리 앞당기고 투자를 확대시키겠다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3G에서 4G로 넘어가게 되면 Y솔의 부품에 대한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Y솔의 매출이 더 단기간에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주가의 상승 여력은 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약 13,000원, 시가총액이 약 1,3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이 한 이제 6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그런 가격대인데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시가총액 2,000억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 투자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지금 매수를 한다는 건 약간의 단기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나타났을 때 매수에 가담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Y솔 수익이 3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7% 더 오릅니다. 수익이 4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지석 과장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배틀을 펼쳤었죠. 세 가지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네, 현재 세 가지 종목 들고 계신데 LS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유비벨록스도 약간은 탄력이 둔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아쉬운 것이 NHN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물이 이번 주 내내 좀 나왔습니다. 10% 정도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기는 한데요. 장중에 손절가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뚝심을 가지고 홀딩해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지석 과장님. 네. 예, 긴장 좀 되시죠? 예, 긴장됩니다. 박양정 의원님 워낙에 수익이 좀 많이 좋으세요. 네네. 근데 종목 얘기하기 전에 제가 네. 강지석 과장님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사람이라고 해야 돼. 만화 주인공이 한 명 떠오르는데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화 주인공이요? 예.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피구왕 통키의 네. 주장. 그렇습니까? 예, 네. 관련 자료는 혹시 없으신가요? 예, 자료가 준비된 건 없고요. 네네. 일단 그만큼 좀 듬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드렸어요. 예, 네. 종목들의 수익이 좋을 줄 알았는데 한 주간 좀 부진했거든요.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NHN 같은 경우는 가장 제일 아쉬운 의견을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그때 게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 테라가 아무래도 영업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지금 영업 비중이 약 한 8%, 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빠진 경향도 있었고요. 또 이베이 철수 과정에 의해서 지식 쇼핑 관련해서 DB의 철수가 아무래도 좀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많이 맞았는데요.
그에 반해서는 지금 하락하는 동안에 투신권에서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지금 움직임 보시면은 마치 제가 그 손절가를 199,500원이라고 일단 드리긴 드렸었는데요. 뭐 제가 그 손절가 정한 걸 안 것 마냥 딱 거기를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NHN이 결코 싸다고는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 추세를 다시 복귀를 해서 눌림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매수를 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매수가 위에서는 충분히 그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두 번째로 유비벨록스를 한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번 그 어저께 물가 안정 대책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물가 안정 대책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통신비 관련입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그 통신비 관련해서 뭐 그러니까 뭐 노인층이라든가 뭐 청소년층 관련해서 저렴한 그 스마트폰 관련 요금들이 뭐 추가적으로 그 뭐 등장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서 지금 55,000원짜리 그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관련돼서도 뭐 플러스 그 무료 통화 요금이 더 그 서비스가 되는 그런 법안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 대책들이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통신이 그 트래픽이 점점, 그러니까 통신 양이 늘어날수록 트래픽은 점점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유비벨록스의 그 역할 역시 상당히 좀 큰 영향으로 플러스 되는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5일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뭐 매수가 이미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매수가 넘어가서 지금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생각에는 뭐 지금 뭐 30분 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0분 봉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지금 27,000원 이상으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추세를 만약에 그려본다면은 이러한 추세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모양 자체가 이런 식의 개구리가 뜀뛰는 모습에 지금 모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20,000원을 뚫고 안착을 한다면 좀 더 큰 폭의 상승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LS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뭐 딱 지금 제가 매수 드렸던 그 가격대에 딱 와 있는데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오늘 장에서는 오히려 500원 더 올라와 있어요. 네, 116,000원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500원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뭐 지금 역시 눌림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S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S 지주사보다는 아무래도 그 예하에 있는 자회사들, 뭐 조선건설업종 널리 퍼져 있는 비상장 회사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IFRS 도입 시에는 전체적으로 그 재무제표가 혁신적으로 그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강지석 과장님의 포트폴리오도 함께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좀 전에 나갔던 수익률이 어제 종가 수준이고요. LS는 오늘 장에서 1% 이상 오르면서 이제 우리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왔고요. 유비벨록스는 오늘 5% 급등하면서 현재 2% 수익이 났습니다. NHN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물로 그간 좀 주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시점에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지석 과장님의 의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양주 연구원님, 강지석 과장님의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신규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한 종목 들고 나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들고 온 기업은 좀 안정적인 기업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약간의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주가는 좀 무겁게 좀 흐르고는 있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는 그 저평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셔널 플러스라는 기업이고요. 아마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파레트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상당히 많이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거래처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 고객사 중에 한 곳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그 파레트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타 고객사와는 좀 차이점이 있다면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파레트는 거의 일회용이기 때문에 소모품적인 성격으로 매출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PR이 약 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고요. 일단 뭐 차트를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 의원님, 예. 차트 보기 전에 예. 파레트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파레트가 예. 사실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뭐 이마트라든가 이제 마트나 할인점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물류 쪽에 쓰는 하나의 받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제품의 파손을 방지하는 하나의 제품으로서 주로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파레트는 일회성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는데요. 뭐 삼성전자의 그 IT 제품의 출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셔널 플러스의 그 제품인 파레트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대규모의 그 설비 투자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따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에 따른 하나의 수혜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해볼까요? 네, 뭐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뭐 지수에 비해서 크게 뭐 오른 건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약간의 좀 상승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대는 약 2,100원에서 2,150원. 현재가 사이에서 매수를 하셔도 큰 부담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지난번에 한 저점에서 계속 지지를 좀 해줬던 가격인 1,95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나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절대 1,950원에서는 상당히 반등을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950원을 하향 이탈 시에는 좀 손절매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 대비 지금 PR 수준 그 주가 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감안을 해서 목표 가격은 약 2,6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양주 연구원님 내셔널 플러스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한 종목이 있다고 하시네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몰캡을 공략하시는 박양주 연구원님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지석 과장님 역시 포트를 좀 공격적으로 짜보겠다.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오늘 종목이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요? 네, 한솔테크닉스라는 기업을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ED, BLU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적 자체는 3, 4분기에 그렇게 좋게 나온 편은 아니었습니다. 예. 숫자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상승폭이 있었다가 지금 연말 이후로 약간 주가가 하락폭을 좀 겪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이제 크리스탈온이라는 그 AM-OLED 관련해서 회사를 하나를 인수하게 흡수합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AM-OLED 관련 그 웨이퍼라든가 웨이퍼 산업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 한솔테크닉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신사업 방향에서 아무래도 한 추가적인 수입이 한 1,000억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태양광 사업입니다. 태양광 사업 쪽으로 지금 아직 숫자는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한 1,000억 정도 역시 매출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안 좋지만은 앞으로 그 신사업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솔테크닉스를 저는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예,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매수가는 일단 59,000원에서 59,500원 정도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조금씩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65,000원 정도로 잡아보았고요. 65,000원 정도 된다면 한 번쯤 이익 실현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절가는 56,500원 이하에서 56,000원 이하로 빠진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 추세가 하락 추세로 감을 인정을 하고 손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지석 과장님 한솔테크닉 신규 종목으로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박양주 연구원님 한 종목 더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신규 상장된 종목이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예. 네, 뭐 KTCS라는 기업이고요. 작년 9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와이솔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 기업인데요. 신규 상장 기업을 좀 공략하실 때는 하나의 그 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공목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상장 이후 한 달, 2달 정도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상장하기 전에 투자했던 이제 벤처기업의 물량이 상장 이후에 시장에서 출회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업 내용이 좋거나 그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문제, 그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솔 같은 경우도 그런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KTCS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KTCS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KT에서 분사한 회사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114 안내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TC라는 회사도 추가적으로 상장을 했는데 네. KTCS 같은 경우는 충남 이남 지역, 충남과 전남, 그다음에 경남 지역의 114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KT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 구조도 상당히 우량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처가 KT라는 상당히 우량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업을 좀 다각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KT의 그 쿡앤쇼라는 그 콜센터의 사업 부분까지 하고 있어서 약간의 성장성도 담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KTCS 같은 경우는 그 공모가가 3,055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공모가에 비해서 한참 많이 하회하고 있죠. 2,555원이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 공모가에 좀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위치였기 때문에 약간의 좀 주가의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더라도 최근에 투신의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약 2,500원에서 2,600원 사이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약 3,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좀 낮게 잡았습니다. 약 2,4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좀 전에 신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한 2달 정도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상장되자마자 매기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할 때도 있거든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하겠어요. 네, 최근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급등하는 몇몇 종목이 좀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약간의 시장에 좀 테마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좀 수급적으로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신규주를 매매를 하실 때는 지분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어느 정도 되고 벤처 창투 물량이 있는지, 그리고 보호예수가 안 걸린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한번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함께해서 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의 종목 배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내가 가진 종목 한 번 더 점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상담부터 해드릴 텐데요. 어제 금리 인상 소식으로 올랐던 보험주가 오늘도 갑니다. 그중에 삼성생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생명을 5778님께서 10만 8천 원에 10% 가지고 계시다. 7개월째 보유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내려갈까 봐 걱정이라고 이쯤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박양정 의원님께 물어볼게요.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오늘 상당히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건 어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업종의 하나의 대표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 업종별 그 주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증권이나 보험업종이 상당히 주가 상승률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지수 상승률에 비해서 주가가 좀 상당히 무겁게 움직이고 있어서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 약 10만 8천 원이면 좀 매수하신 가격대에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고가 수준인 11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삼성생명 상당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르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좀 높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7개월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는데요. 주가가 11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왔을 때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다른 탄력 좋을 만한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홈쇼핑 봐드리겠습니다. 3542님께서 98,500원에 사셨다고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이분은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강지석 과장님께 여쭤보죠. 네. 예. 현대홈쇼핑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10만 지금 1,5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홈쇼핑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 현대 HCN입니다. 현대 HCN 같은 경우는 그 종합유선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현대 HCN의 지분의 20%가량을 지금 현대홈쇼핑이 들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홈쇼핑의 차트 근래 들어서 12월 달부터의 모습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지금 현대 HCN의 움직임과 약간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HCN이 상장을 하고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동안 현대홈쇼핑 역시 같이 지금 움직임이 빠졌다가 오늘 살짝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자체 그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현대백화점 내에서 나오는 물품을 현대홈쇼핑에서 팔 수 있다라는 그 자회사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영업이익 쪽에서 점점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그 현대 HCN의 주가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걸 좀 예측을 해보시면서 현대홈쇼핑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9315님께서 보내주신 한솔 CSN 보겠습니다. 2,380원에 비중은 6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예, 이 종목 박양정원님께 드릴게요. 네, 한솔 CSN이 시장이랑 비교해서 주가 상당히 좀 재미없게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달 11월 중순에 약 고점을 찍고요. 주가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빠지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한 배경에는 작년이었죠. 아마 그룹 리스크가 일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솔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에 이제 한솔그룹의 계열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한솔 CSN 같은 경우는 이제 한솔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지분도 없고요. 상당히 그런 리스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 작년 3분기 누적 실적 역시 09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 모멘텀을 작용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는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상당히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좀 더 기다리시면 지난번에 고점 수준이 2,8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일모직 봐드리겠습니다. 12만 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577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신림동에서 보냅니다. 문자에 남겨주셨고요.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11만 8천 원 선이니까 주당 한 2천 원 정도 손해를 보고 계신데요. 그래도 제일모직이 주가가 금년도 들어서는 그래도 꽤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모직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품질이 좀 많이 좋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 품질이 좋다고 말씀하시나요? 옷 부분에서. 예, 옷감이요. 네, 옷감이요. 예.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 섬유 업체라기보다는 AM OLED 관련 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훨씬 더 많은가요? 그쪽에 좀 더 크게 이제 기업이 약간 그 변화가 되는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LCD라든가 LED라든가 이쪽으로 투자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제일모직 그리고 SDG텍 같은 그런 회사들의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를 점점 늘리면서 제일모직은 이제 더 이상 섬유 업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섬유 업체는 일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경우에는 이제 화학 업종이라고, 화학 소재 업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여기 그 방송에 출연하면서 제일모직을 지금 두 번째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그때도 사셨던 분이라면 아마 지금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 문자를 보내주신 시청자분께서는 12만 원대 지금 매수를 하셨으면은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지금 사서 혹시 내가 산 게 그 최고의 꼭지에 산 게 아닐까라는 지금 약간 두려움 때문에 문자를 한번 보내보신 것 같은데, 예.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에서 그 43조 원을 그 AM OLED 사업에 한번 투자를 하겠다, 태양광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업종이 그 많이 오를 때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수급을 제가 선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AMOLED 그 제일모직의 주가가 어느 것과 가장 일치하는지 모습이 지금 이 파란 선의 움직임을 가장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파란 선이 바로 외국인 수량입니다. 외국인이 점점 제일모직을 사서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개인 수량이 지금 근래 들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개인 물량이 자문사 랩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AM OLED 산업은 뭐 여전히 뭐 핑크빛으로, 장밋빛으로 전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모직을 볼 때는 이제 화학 소재 업종이라는 것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외 신약을 사고 싶다라고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싸늘한 날씨에 앵커님 그리고 전문가님 모두 감기 조심하시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중외 신약을 지금 매수를 해도 될지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6669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도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중해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해제약의 자회사로서, 최근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라든가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한 그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코스닥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바이오주라든가 유헬스케어 관련주들이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해신약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 번은 상승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해신약이 지금 연구개발 중인 그러한 신약도 점차적으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가격대에는 5,350원은 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크게 손실이 날 가격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한진입니다. 한진을 33,50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5778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회사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고 남기셨고, 또 매도 시점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진이 오늘 3.5% 현재 가격대로는 올라와 있고요. 장중에는 5%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강지석 과장님. 네네. 예,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한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운송 물류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진중공업이 또 가던데요. 한진중공업은 중공업이고요. 예. 한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한항공과 그룹주 차원에서 같이 오른다 이렇게는 해석이 안 될까요? 그룹주 차원에서 오른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물류 쪽이 아무래도 이제 구정이 다가오면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구정이나 추석 때 되면은 꼭 한 번씩 택배 관련해서 사업을 보곤 하는데요. 지금 한진 같은 경우는 전일 지금 수급상으로 보면은 투신에서 어저께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그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일 투신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증권, 기관, 외국인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어저께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의 상승폭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한진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자산이 튼실한 기업입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곳에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산 가치 또한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한진은 매매를 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 구간이 있긴 한데요.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선을 한번 좀 그어봤습니다. 고점대에서 떨어지는 이런 하락 추세의 채널과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승폭의 추세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고점이 이 근방에 도달하면서 약간 물량 부담을 느꼈는지 조금 꼬리를 달고 밀리는 모습이지만 제 생각에는 한 2, 3일 정도 아니라면은 이런 구간을 부딪히고 뚫을 수 있는 힘이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진행에서 제 생각에는 한 37,000원이 되기 전에는 한 번쯤 매도를 하시고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재매수하시는 그런 매매 방식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구리값이 급등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죠. 이구산업이 문의 들어와 있는데 박양정 의원님 오실 때마다 종목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구산업 2,27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향후의 전망과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7899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관련주들 함께 좀 봐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전기동 관련주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차트에서 그 전기동 가격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 화면이 전기동 가격인데요. 최근에 어제였죠. 전기동 가격이 톤당 9,620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중 최고가 약 구리가 9,715불이었는데요. 지난번 고가를 상향 도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외국계 리포트를 보면은 올해 1분기에 구리 가격이 10,000불을 상향 돌파를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 약세라든가 아니면 전기동의 그 전방 산업인 IT나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수요가 증가하면서 구리 가격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구리 가격 강세는 일부 투기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도 있지만은 좀 지속적으로 구리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구 산업이 같은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구리 가격이 과거 2분기 동안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구 산업은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판매 가격을 바로바로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구 산업의 실적 증가로 바로 이어지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작년 4분기 이구 산업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4분기 실적 호전주로 이구 산업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 상승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전기동 가격이 10,000불이 돌파를 하면 다음 주 정도면 제가 볼 때는 한 10,000불 정도를 돌파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또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 이구 산업의 주가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오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조정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볼 때 21선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나타날 걸로 판단이 되고요. 21선 가격이 약 2,100원대인데요. 2,100원에서 2,150원 사이에서는 좀 매수를 해보셔도 상당히 다음 주를 기대를 하신다면 매수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큰 하락에 대한 우려감도 없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구산업은 오늘 3% 하락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함께 참고하시고요. 자, 화우테크 보겠습니다. 화우테크를 9,100원에 30% 사신 분 8972님이신데요. 화우테크도 함께 좀 봐주시죠. 강시석 과장님. 네, 예. 화우테크 저한테는 이상하게 LED 관련, OLED 관련 예. 이게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화우테크 대표적인 LED 조명 코스터 업체이기도 하고요. LED 주들이 좀 부진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얼마 전에 이제 12월 말부터 조금 LED 조명들 관련 업종이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가는구나 하고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LCD에서 LED, 그 다음에 AM, OLED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계속 거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명보다는 제 생각에 이제 전기, 전자, 재료 쪽으로 하는 회사들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명 쪽은 저도 많은 기업들을 간간히 탐방을 해봤습니다. 우리 조명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제가 탐방을 좀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조명 쪽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매출이 개선이 되거나 뛰어나게 나오지는 않지만 걔네들이 그 회사들이 이제 거래를 하는
큰 뭐 삼성이라든가 뭐 LG라든 그런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얻어지는 수익에서 이제 좀 좋게 뭐 보고는 있습니다만 조명 사업 쪽으로 그 승부를 보기에는 조금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거래량이 1월 7일이군요. 1월 7일 날 큰 폭으로 상승을 할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뭐 단기적인 조정으로 봐서는 뭐 지금 구간에서라면은 한 번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무너진다라면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아마 8,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을 유지한다라면은 한 번쯤 반등을 노리고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8,000원이 무너진다면 제 생각엔 조금 주가가 어려워지는 구간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대가 무너진다라면은 제 생각엔 한 7,700원 정도까지 빠지는 그런 뭐 주가의 하락을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뭐 물량을 조절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상담 시간 아쉽게도 여기서 마쳐야겠고요. 2부 시간에도 역시 종목 상담은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부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강지석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가 2090선이고요. 코스닥은 534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